78세 할머니의 배달앱 도전기.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을 배웠나요? 78세의 정분자 할머니에게 손녀가 스마트폰을 선물했습니다. 평생 낡은 폴더폰만 써온 할머니에게 그것은 마치 외계 물건 같았습니다. 이걸로 짜장면이 온다고?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도전이 마을 전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 어르신의 용기와 그 용기가 만들어낸 따뜻한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전라북도의 한 시골 마을, 해는 처마 끝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분자 할머니는 마당 한쪽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78세의 나이였지만 허리는 아직 꼿꼿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낡은 폴더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엔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전화기로 5년을 버텨왔습니다. 통화만 되면 그만이었습니다. 문자도 거의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 딸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면 충분했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옆집 개가 가끔 짖었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이 풍경을 좋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이 주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대문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녀 민지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28살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손녀가 두 손 가득 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 민지 왔어? 네, 깜짝 선물 가져왔어요. 민지는 할머니에게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정분자 할머니는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20살에 시집와서 논밭을 일구고 아이 셋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갔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혼자였습니다. 할머니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ATM기도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버튼을 잘못 누르면 돈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필요하면 배웠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할머니, 이거요. 민지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반짝이는 검은색 물건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게 뭐고? 스마트폰이에요. 할머니, 이제 스마트폰 써야죠. 할머니는 그 물건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폴더폰보다 훨씬 컸습니다. 무게도 제법 나갔습니다. 화면은 거울처럼 반들반들했습니다. 내 옛날 전화기도 잘만 되는데 그건 이제 안 팔아요. 곧 서비스도 끊긴대요. 민지는 할머니 손에서 스마트폰을 가져와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민지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뭔가를 누르고 쓸어내리고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손녀의 손가락 움직임을 따라가기가 벅찼습니다. 자, 이제 이게 배달앱이에요. 민지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빨간색 아이콘 하나가 보였습니다. 배달앱? 네. 이걸로 밥도 시켜 먹을 수 있어요. 짜장면, 치킨, 뭐든 다요. 할머니는 손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농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걸로? 이 작은 걸로? 네. 여기서 메뉴 고르고요. 주소 넣고요. 결제하면 끝이에요. 그럼 배달해줘요. 민지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톡 건드리자 중국집 메뉴가 쫙 펼쳐졌습니다. 짜장면 사진이 크게 떴습니다. 그 옆엔 가격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누르면 진짜 짜장면이 우리 집까지 온다고? 할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네, 30분이면 와요. 할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마을 중국집까지는 걸어서 20분이었습니다. 전화로 주문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늘 직접 가서 포장해 왔습니다. 세상에.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지는 웃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주문하는지, 어떻게 돈을 내는지, 어떻게 배달 오는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도 이해가 안 됐지만 신기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새 전화기를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저녁은 평소처럼 된장찌개와 김치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시선은 자꾸 그 검은색 물건으로 향했습니다. 이걸로 짜장면이 온다니.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지가 알려준 대로 전원 버튼을 꾹 눌러봤습니다.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빨간 아이콘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눌러봤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게 이름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가 아는 중국집도 보였습니다. 치킨집도 있었습니다. 분식집도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네. 할머니는 작게 웃었습니다. 어쩌면 이 작은 기계가 자신의 일상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우면서도 궁금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끄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다시 만져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주문하는지 천천히 배워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할머니는 그 휴대폰을 꺼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세상을 구경하듯이요. 손녀가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분자 할머니는 매일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화면을 켜고 빨간 아이콘을 누르고 메뉴들을 구경했습니다. 하지만 주문 버튼은 누르지 못했습니다. 혹시 잘못 누르면 어쩌나. 할머니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돈이 빠져나갈까봐, 엉뚱한 곳으로 배달이 갈까봐, 음식이 안 올까봐요. 그래서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점심때였습니다. 할머니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와 된장이 전부였습니다. 반찬도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국집까지 가자니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관절이 좋지 않았습니다. 20분 걸어가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빨간 아이콘을 눌렀습니다. 중국집이 보였습니다. 오냐, 오늘은 해보자. 할머니는 다짐했습니다. 손녀가 알려준 대로 천천히 따라 해봤습니다. 먼저 메뉴를 골랐습니다. 짜장면이 보였습니다. 사진을 누르니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가격이 나왔습니다. 6,000원이었습니다. 하나만 시키긴 뭐하고. 할머니는 짜장면을 하나 더 눌렀습니다. 2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군만두도 추가했습니다. 이웃집 김할머니 주려고요. 다음은 주소였습니다. 손녀가 저장해놨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화면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어디 있노? 할머니는 땀이 났습니다.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실수로 뒤로 가기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고. 할머니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중국집을 찾고 짜장면을 고르고 군만두를 추가했습니다. 이번엔 조심스럽게 아래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주소가 보였습니다. 손녀가 저장해둔 집 주소였습니다. 있네, 여기 있었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은 결제였습니다. 손녀가 카드를 등록해뒀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문하기 버튼을 찾았습니다. 초록색 버튼이 보였습니다. 이거 누르면 되는 거지? 할머니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됐다. 할머니는 웃음이 났습니다. 해냈습니다. 혼자 힘으로요. 화면엔 배달 시간이 나왔습니다. 30분 후였습니다. 할머니는 시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대문 쪽을 자꾸 봤습니다. 25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30분이 됐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붉은색 오토바이가 마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큰 박스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게 뭐고? 옆집 김할머니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 개들도 짖기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가 할머니 집 앞에 멈췄습니다. 정분자님 맞으시죠? 젊은 남자가 헬멧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짜장면 2개, 군만두 주문하셨죠? 네. 할머니는 얼떨떨했습니다. 진짜로 왔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주문한 짜장면이요. 아니, 여기에 배달이 온다고? 김할머니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이웃집 사람들도 하나둘 나왔습니다. 정분자 씨, 이게 무슨 일이고? 스마트폰으로 시켰어요.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배달원이 음식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상자였습니다. 짜장면 냄새가 났습니다. 짜장면이 진짜 왔네. 마을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환하게요. 배달원이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음식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김할머니를 불렀습니다. 김서방댁 같이 먹어요. 어머, 내가 왜?
나 혼자 2개 못 먹어요. 하나 같이 먹어요. 두 할머니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짜장면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군만두도 따끈했습니다. 와, 방금 만든 것 같네. 그러게요. 할머니들은 짜장면을 비볐습니다. 그리고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중국집에서 먹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거 참 신기하네. 전화기로 시켰다며? 네, 스마트폰으로요. 손녀가 알려줬어요. 나도 할 수 있을까? 김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정분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했는데 뭐려? 천천히 하면 돼요. 그날 저녁 마을엔 짜장면 향기가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마을에 잔치가 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전화기가 이렇게 편한 줄 몰랐습니다. 무릎 아픈데 걸어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주문하면 음식이 왔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네.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다른 메뉴들도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치킨은 어떤 맛일까? 피자는 뭐가 있을까요? 할머니는 화면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분자 할머니는 마을 입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박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분자 씨, 어제 진짜 짜장면 시켜 먹었다며? 네, 시켜 먹었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회관에 와봐요. 다들 궁금해하는데. 박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회관문을 여니 이미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할머니, 최할아버지, 이할머니, 그 외에도 7, 8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분자 씨, 어서 와요. 스마트폰으로 짜장면 시켰다며? 우리도 해보자.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줄 몰랐습니다. 아, 그게 그냥 휴대폰으로 누르면 되는디요. 할머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어르신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나도 보자. 할머니는 화면을 켰습니다. 빨간 아이콘을 눌렀습니다. 중국집, 치킨집, 분식집이 쭉 나타났습니다. 잘 봐잉 내가 시켜볼란께.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중국집을 눌렀습니다. 메뉴가 나왔습니다. 짜장면, 짬뽕, 탕수육이 보였습니다. 우와, 사진도 나오네. 가격도 나와 있고. 어르신들이 감탄했습니다.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뭔가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면 되는 거요? 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여기 메뉴 고르고요. 주소 넣고요. 주문하기 누르면 돼요.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시켜보고 싶은데. 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해보자. 어르신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시키려고 하다니요. 아니, 그러면 한 분씩 해야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이미 흥분해 있었습니다. 난 치킨. 최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탕수육. 박 할아버지도 외쳤습니다. 라면도 되냐? 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피자는 없나? 김할머니도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주문해야 하는데 모두가 동시에 원하는 메뉴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거 먼저. 아니, 내가 먼저라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회관 안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정분자 할머니는 난감했습니다. 손녀한테 한 번 배운 게 전부였습니다. 여러 사람의 주문을 동시에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주소도 자기 집 주소만 저장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할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해야 돼요. 그리고 주소도 각자 집 주소를 넣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우리 집으로 다 시키면 안 되나? 그럼 우리가 다 거기로 가야 하잖아. 어르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난처했습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혼란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박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럼 일단 내 걸로 시켜보자. 치킨 하나만. 좋아요. 그럼 제 전화기로 해볼게요. 할머니는 치킨집을 찾았습니다. 메뉴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주소를 넣는 곳에서 막혔습니다. 박 할아버지 집 주소를 어떻게 넣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소를 쳐 넣어야 하는데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네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면을 이리저리 눌러봤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도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회관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까의 흥분은 사라졌습니다. 어르신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분자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화면 속에는 여전히 치킨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맛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주문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손녀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네요.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엔 아직 부족했습니다. 배워야 할 게 많았습니다. 내일 다시 해봅시다. 내가 손녀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천천히 해봅시다. 급할 거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좋은 것을 나누려고 했는데 제대로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더 잘 배워야겠어. 할머니는 다짐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도와주려면 자신이 먼저 제대로 알아야 했습니다. 오늘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분자 할머니는 바로 손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가 받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지야, 나 배달앱 쓰는 법 좀 더 알려주려고. 할머니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시키고 싶어 했다는 것, 하지만 주소를 어떻게 넣는지 몰라서 못했다는 것을요. 아, 주소요? 간단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민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종이에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주소 입력하는 방법, 여러 개 주문하는 방법, 결제하는 방법까지요. 알았다. 고맙다, 민지야.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다시 연습했습니다. 손녀가 알려준 대로 화면을 눌러봤습니다. 주소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글자를 쳤습니다. 서툴렀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됐네. 이제 됐어.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다시 마을회관으로 갔습니다.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자 씨 알아봤어요? 박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손녀한테 배웠어요. 이제 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다시 해봅시다. 나부터 해주이소. 어르신들이 다시 들썩였습니다. 할머니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자, 한 분씩 차례대로 해봅시다. 먼저 뭘 시킬 건지, 주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순서를 정했습니다. 먼저 박 할아버지부터였습니다. 난 치킨이요. 양념치킨으로. 주소는요? 마을 이름 다음에. 뭐였더라? 박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화면에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했습니다. 됐어요. 주문할게요. 할머니가 주문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주문 완료가 떴습니다. 됐다.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 최 할아버지가 나섰습니다. 탕수육을 시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중국집을 찾고 메뉴를 고르고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한 명씩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짬뽕, 김할머니는 족발, 정할아버지는 피자를 시켰습니다. 모두 6명이었습니다. 다들 시켰어요. 할머니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르신들도 기뻐했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 네, 30분에서 40분이면 올 거예요. 어르신들은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셨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붉은색 오토바이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 또 한 대, 또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4대였습니다. 어머, 저게 다 우리 거요? 오토바이가 몇 대고.
어르신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배달원들이 헬멧을 벗었습니다. 모두 젊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주문하신 분들 여기 계신가요? 첫 번째 배달원이 물었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어르신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배달원들은 음식 상자를 들고 내렸습니다. 박철수님? 예, 여기요. 박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배달원이 치킨 상자를 건넸습니다. 김영희님? 여기요. 김할머니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족발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 번째 배달원이 주문서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치킨이 내 거요. 최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이건 탕수육 주문이에요. 배달원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건 탕수육이요. 박 할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음식이 뒤섞였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적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주문할 때 이름을 잘못 입력한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누구 거예요? 네 번째 배달원이 짬뽕 상자를 들고 물었습니다. 그건 내 거. 아니, 내가 짬뽕 시켰는데. 두 할머니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혼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이름을 잘못 쓴 것 같아요. 정분자 할머니가 손을 비볐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배달원들도 당황했습니다. 서로 주문서를 비교하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주소가 다 비슷하네요. 같은 마을이라. 그때 박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됐어. 그냥 여기 다 모여서 나눠 먹자. 그래, 좋은 생각이다. 최 할아버지도 동의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관 마당에 자리 깔고 먹읍시다. 좋아요. 어르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관 안에서 돗자리를 꺼내왔습니다. 마당에 펼쳤습니다. 음식 상자들을 그 위에 올렸습니다. 치킨, 탕수육, 짬뽕, 족발, 피자가 쭉 놓였습니다. 색색깔의 음식들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어서들 앉아요. 할머니들이 어르신들을 불렀습니다. 모두 돗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마치 잔치 같았습니다. 배달하신 분들도 드세요. 정분자 할머니가 배달원들을 불렀습니다. 아, 저희는 괜찮습니다. 배달원들이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강권했습니다. 한 입만이라도 드세요. 고생했는데. 참 고마워요, 젊은이들. 결국 배달원들도 한쪽에 앉았습니다. 치킨 한 조각씩 받아들었습니다. 이런 데는 처음이에요. 한 배달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이렇게 많이 시키시다니. 우리도 처음 해봤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어르신들도 웃었습니다. 배달원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배달원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이거 진짜 신기해서요. 그러세요, 그러세요. 어르신들이 허락했습니다. 배달원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돗자리에 둘러앉은 어르신들, 색색깔의 음식들, 환하게 웃는 얼굴들이 담겼습니다. 이거 제 SNS에 올려도 될까요? 그래요, 올리세요. 배달원은 휴대폰을 몇 번 눌렀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완전 화제 되겠는데요. 어르신들은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치킨도 먹고 탕수육도 먹고 짬뽕도 한 입씩 먹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나누니 더 맛있었습니다. 역시 여럿이 먹으니 좋네. 맞아요. 혼자 먹는 것보단 이게 낫지.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배달원들도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이런 배달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배달원들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어르신들이 인사했습니다. 배달원들이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회관 마당엔 어르신들만 남았습니다. 빈 상자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참 재밌었네. 그러게요. 오랜만에 잔치 같았어요. 정분자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비록 실수도 있었지만 결국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어르신들이 모두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다음엔 더 잘해야겠다고요. 이름도 제대로 적고 주소도 정확히 입력해야겠다고요. 아직 배울 게 많았습니다. 그날 저녁 배달원이 올린 사진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시골 마을 첫 배달 잔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모두 따뜻한 반응이었습니다. 정분자 할머니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주일 후 박 할아버지가 마을회관에 공지를 붙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배달의 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붙였어요? 정분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내가 붙였지. 지난번에 같이 먹으니까 좋더라고. 앞으로 매주 하자고. 박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나도 찬성. 첫 번째 금요일이 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오후 5시에 회관에 모였습니다. 모두 10명이었습니다. 오늘은 뭐 먹을까요? 정분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난 치킨. 나는 중국 음식. 피자 먹고 싶은데. 어르신들이 각자 원하는 메뉴를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럼 투표합시다. 손 들어주세요. 치킨에 5명, 중국 음식에 3명, 피자에 2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치킨으로 결정.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화면을 켜고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몇 마리 시킬까요? 10명이니까 4마리면 되겠지? 그래요, 4마리 시킵시다. 할머니는 치킨집을 찾았습니다. 양념치킨 2마리, 후라이드 2마리를 골랐습니다. 배달 주소는 마을회관으로 입력했습니다. 이번엔 정확하게 적었습니다. 주문 완료. 어르신들이 환호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분자 씨, 스마트폰 참 잘 쓰네. 김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손녀 민지가 생각났습니다. 손녀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습니다. 30분 후 배달 오토바이가 도착했습니다. 치킨 4박스를 받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돗자리를 깔고 둘러앉았습니다. 자, 다 같이 먹읍시다. 뜨거운 치킨 냄새가 회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르신들은 치킨을 한 조각씩 집어들었습니다. 바삭한 소리가 났습니다. 맛있네. 그러게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함께 있으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도 어김없이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엔 중국 음식이 선택됐습니다. 그 다음 주엔 피자였습니다. 매주 금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박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결제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어때요? 분자 씨만 계속하면 부담되잖아요. 맞아요. 나도 내 전화기로 해보고 싶어요. 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손녀가 스마트폰을 사줬다고 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돌아가면서 합시다. 정분자 할머니도 동의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매주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문하는 법만 배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진 찍는 법, 영상 통화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분자 씨, 영상 통화 어떻게 해요? 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이제 선생님이 됐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줬습니다. 처음엔 자신도 몰랐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녀에게 배우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며 알게 됐습니다. 어느 금요일 치킨을 먹으며 김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까 서울 사는 아들이랑 영상 통화했어요.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니까 좋더라고요. 나도 어제 손녀랑 통화했어요. 손녀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분자 할머니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은 단순히 음식을 시키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연결되는 통로였습니다.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였습니다. 마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모이니 마을이 활기찼습니다. 웃음소리가 많아졌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르신들 대단하시네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배달 오는 청년이 말했습니다. 뭐, 늙었다고 못 배우는 건 아니지. 박 할아버지가 으쓱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배달의 날은 이제 마을의 전통이 됐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모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짜장면을 먹으며 정분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회관 안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생각해요? 옆에 앉은 김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 그냥 세상 참 많이 바뀌었다 싶어서요. 정분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했지. 그러게요.
손바닥만 한 기계로 짜장면을 부르게 될 줄이야.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화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큰 세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는디 이제는 없으면 허전할 것 같아요. 나도요. 이제 이거 없으면 뭐하고 살았나 싶어요. 어르신들이 웃었습니다. 정분자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다음 주엔 뭐 먹을까요? 박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난 족발. 나는 보쌈. 떡볶이는 안 돼요? 어르신들이 또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끌벅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정분자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걸 못 배우는 건 아니구나.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하면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그 변화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자기 속도대로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네. 내가 휴대폰으로 짜장면을 부르게 될 줄이야. 할머니의 한마디에 회가 나는 또 한 번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의 하루는 그렇게 저물어 갔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마음엔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찻별이 떠올랐습니다. 회관 불빛은 따뜻하게 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며 정분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8세의 나이에 처음 스마트폰을 잡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새로운 세상과 연결된 할머니의 여정. 이 작은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배움에는 때가 없고 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도 우리 자신도 언제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스마트폰이 낯선 어르신이 계신가요? 작은 관심과 조금의 시간만 내어주신다면 그분들의 세상도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공유하기, 주변 분들에게도 이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댓글 남기기 마이너스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을 들려주세요. 좋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구독하시면 따뜻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